이거 보이죠?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건 이 1번 상황이지 2번 상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신용기간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역시 1번 상황이죠. 봐봐. 지금 1단락의 내용과 2단락의 내용이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지. 오케이? 세 번째,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그렇죠. 인구 증가. 오케이? 인구 증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밝히는구나. 얼마나 쉬워? 3번이잖아. 거의 주는 문제에 가깝다고 봐, 선생님 개인적으로. 4번,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2개나 틀렸지. 2개나 틀렸잖아.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그 방법들은 민간에서 한다고 했지. 정부 주도로 한 게 아니야? 민간에서 한 것도 잘못됐고, 게다가 정책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킨다고 말했는데, 잘 봐. 위기의 씨앗이라는 말은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지. 순서가 그게 맞지? 이런 감지가 되자 이것을 해결하고자 방법들을 동원해봤으나 그 동원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막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지 얘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순서를 잘 따져보시고 앞에도 잘못됐어요. 5번입니다. 참고로 이 녀석의 베스트 오답은 5번이었어요. 17%. 나름대로 17%입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5번이라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가봅시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오케이, 좋아요. 사회 유대가 어디 있었니? 오케이. 유대가 약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해졌다. 잠깐만, 선생님. 유대가 약한 것도 위기지공 맞고요. 부정부패도 위기지공가 맞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뭐가 잘못됐어?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쌤이 지금 끊어서 설명하지 않았니?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결사족의 진죽의 증가를 만들었고 그는 다시 반란의 기반을 쌓는 역할을 했어. 그게 하나야. 또 하나, 인맥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등장하면서 인구 대비 관료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경쟁 상태가 유발되었다라는 게 2번째 얘기였잖아. 1번 사건과 2번 사건을 서로 연결하면 어떡해? 이것도 역시 인과의 잘못된 연결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5번을 잡으신 분이라면 이거는 지문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를 맡긴 셈이야. 지문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냥 내버려 두지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길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답이 저기인 걸 아니까 저쪽으로 가야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 다른 사건을 서로 인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잘못된 것이다. 자, 19번 문제 해결했고요. 20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슬슬 끝이 보이네요. 목이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보기는 가해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입니다. A랑 나를 참고해서 보기를 읽고 비판적 읽기. 자, 이 단어 선생님 지금 파란펜을 쓰고 있는 거 보이지? 이 문제 우리가 나중에 6월 모평 문제도 볼 거야. 알겠지? 9월 모평 문제도 볼 거야. 선생님이 이거 6모평 해설할 때도 나올 거라고 했었고 9월 모평 해설할 때도 나올 거라고 했었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문제야. 비판적 읽기. 자, 이 문제가 뭐였어? 주제통합적 읽기였지? 오케이? 그러면 A에서 나온 사건과 B에서 나온 사건들의 어떤 요소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보기의 사건에 넣어가지고 대비시켜서 이해해봐. 완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틀리는 녀석이 될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인문에서 나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회나 사회문화, 특히 뭐 경제지문, 법률지문 이런 데서 나오면 뒤져요. 진짜로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잘 따져보자. 천천히 따져보자고. 반응의 적절성 판단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난이라는 산물을 다른 데서 생산되면서 움직이는 걸 말하죠.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지치지 못한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뭘 지워 또? 이치편도 부족한 거야.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중국 사람들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박제가의 글이에요. 알겠죠? 이거 박제가의 글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해. 오케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장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중국 사람은 장사가 잘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화면 나갔네? 심지어 가난함을
그 장사로 이겨내려고 용을 쓴다는 지경이라는 거야.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서점을 가고 재상조차 골동품을 산대요.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면을 말하는 거야.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주자학자들은 양반이라는 분리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익 따위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천박한 행위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박재란은 분명히 뭐랬니?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낸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체면이라는 말로 쓰지 말고 양반들의 이익 추구라고 생각해봅시다. 오케이?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문제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나라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던 거야. 중국은 장사가 잘 돼. 그래서 나라가 풍성해. 중국은 체면 때문에 장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반이건 상인이건 천민이건 열심히 거래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재상조차 골동품을 사온대요. 됐죠? 지금 이 문장이 무슨 소린가를 이해하셨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수만 양을 연경에 실어보내면서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서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이란 없어요. 뭐예요? 은입니다. 우리나라는 은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은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 은괴 해가지고 만들어간 다음에 갖다 팔아가지고 우리는 다 쌀 사오고 약 사오고 옷 사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중국 사람은 은을 받아들이고 은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을 교환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해. 은이라는 것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반나절 만에, 비단은 반년이면 썩어서 없어진다고요. 오케이? 뭐예요? 요새 말하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경제관념에 힘을 써야 된다.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에 대한 어떤 발달이 나라의 부유함을 만들어줄 것이다. 우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던 거야. 됐죠? 자, 보기 내용의 의의를 찾았으니 이제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비판적 읽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 더 있어. 플러스 어휘. 표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1번에 부합하다 표시 좀 해봐. 부합. 2번에 당위성. 3번에 상충. 4번에 간과. 5번에 면모. 선생님이 지금 이걸 왜 찌푸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자, 역으로 질문을 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찌푸라고 말씀드린 이 5개의 선택지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딱딱 설명할 수 있겠어?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참고로 얘는 이걸로 조절할 거야 라고 생각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문제 역시 이런 어휘 문제가 자꾸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참고로 이 어휘 문제는 왜 연결되는 거냐면,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수능 문제에 사자성어가 있었던 건 알고 있죠? 원래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한 문제씩 꼭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이나 이런 파트에서 있었는데 그 문제가 사라진 대신에 그거를 현대적으로 어휘 개념에 집어넣어서 녹여놓고 있는 거라고 선생님 봐요. 계속 나올 거야 이런 문제. 알겠지? 염두에 두시고, 자, 선택지 들어갑시다. 1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대요. 얘들아, 부합하는 건 뭐 하는 거니? 서로 잘 어울리는 거야.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앞에 있는 부자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합하는 건 잘 어울림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보기에 제시된 중국 사람들의 상업인식은 오케이, 긍정적인 대상이었고, A에서 말하는 실용적인 입장도 우리가 긍정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었잖아. 그치? 됐니? 서로 어울리는 거 맞지? 이들 중국의 모습은, 이걸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됐잖아. 2번,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조선의 산물 유통은 어떻다? 안 된다. No. A에서 제시한 북한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거래. 북한론은 왜 중요한 거였어? 우리나라는, 그치? 어디 갔어? 양반들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양반들부터가 상업을 천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잖아.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는 당위성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 이런 것은
멋진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위성이지. 그치? 됐나요? 2번 오케이. 3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에 대한 서술은 상행이 뭐였어? 골동품 사고, 유생들도 책 사고요. 돈을 만진다고요. 유생들이 돈 샌다고요. 이 얘기는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상충은 뭐 하는 거지? 서로 상자 충돌한다는 얘기지. 서로 충돌한다? 중국의 국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역을 열심히 한다고 했었어. 무역 잘하고 있는 모습이 상충하지 않은 건 당연한 사실 아니야? 그치? 4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형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 아우 너무 쉽잖아 답이. 그치 않니? 간과할 때, 야 은의 효용을 간과했다면 이 말이 맞아? 박제가는 은을 긍정했다고. 은 가치 있는 거야. 은을 무슨 재물 따위로 여기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한다면 은보기는 뭘 뭐처럼 해야 돼? 물처럼 해야 되나? 아무튼 쓰레기처럼 보고 있었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게. 4번이잖아. 마지막 5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 관료에 대한 묘사. 그 중국 관료는 뭐 했었지? 골동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돈을 만졌다 이거야. 거래를 직접 했어. 이것은 나에 제시된 관료 사이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짓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자면 나에서는 분명히 얘들이 민생과 무관한 일을 한다고 했잖아. 얘들도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박제라는 특정 관점을 선택해서 주관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었잖아. 긍정적인 면모만 중심적으로 놓고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만 1분만 집중. 됐죠? 주관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면모란 단어가 그게 아니라 이 문단 아까 세 번째 줄에서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한다라고 하는 요 녀석 외에 대치된다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 끝. 마지막 21번 문제. 보존된 도에시하자 이런 식의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는 알면 이만큼 쉬운 문제가 없고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지. 얘는 답만 잡아드릴게요. 정답률 94%짜리 문제니까요. 제일 적절한 거 보존된 거는 들어가는 거랑 상관없지. 도외시하는 건 무시하는 건데 생각하지는 상관없고요. 3번이 답이죠. 한정된다는 얘기는 그친다는 얘기랑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3번 오케이. 4번 자극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 맞고요. 성행하는 것은 막 이렇게 물 끓듯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막 확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문법 영역하고 독서 영역 하나를 봤네요. 앞으로 이 정도 속도를 살펴봤을 때 한 2, 3주는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참고로 이렇게 천천히 보다가 우리 뒤쪽에 9월 모평 보기 시작하고 6월 모평 볼 때는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아까 말씀드린 3분은 수요일날 나머지 8분은 일요일날 학원으로 나와서 수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만에 얼굴 볼 테니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할게요. 과제들 잘 챙기시고 성적표 잘 챙기시고 과제집 성적표 교재 잘 챙기시고요. 네 챙겨야 될 것들 잘 챙겨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들어가세요. 빠이. 안녕. 네 고생하셨어요.